2018년 1월 23일 청소년 시사 토크 콕톡 시작하겠습니다. 콕톡이란 청소년이 시사에 눈이 좀 어둡잖아요. 제가 청소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시사를 보도, 분석, 그리고 이야기 할아버지 청광도 작가님께 여쭈어 보며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현송월 박람회에 대한 주제로 보도를 드렸고, 오늘은 제가 KBS 고대영 사장 해임에 대한 주제로 보도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KBS 뉴스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고대영 KBS 사장 임기 만료, 이렇게 주제고요. 보도 시작하겠습니다. KBS 고대영 사장이 임기 만료 10개월을 남겨두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KBS 이사회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이세아가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것은 정연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이어 세 번째 제청안이다. 한편 양대 노조 중 하나인 KBS 본부 노조 측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파업을 열어왔으며 다른 하나인 노동조합은 지난 9월 7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11월 10일 날 중단을 하였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파업 143일 차인 24일 오전 9시에 총파업 장정 중단을 약식 집회와 업무 복귀식을 가진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예능 드라마 PD조합원 147명은 총파업 종료 후 원활한 방송을 통해 지난 1일 업무 복귀를 시청자들에게 약속했다. KBS 노동조합은 파업 중단 이후 정치권을 상대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압박하는 투쟁을 비대위원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KBS 고대영 사장은 24일 0시에 해임을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KBS 신문 기사 보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면 이야기 할아버지 청광도 작가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면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예,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나오셨군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할아버지, 예. 제가 이렇게 KBS 뉴스를 보도해드렸는데 예. 제가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어보세요. 네, 그 중에서 핵심인 전국 노동조합 KBS라고 이렇게 직접 하셨는데 전국 노동조합, 줄여서 노조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의 약자가 노조고요. 네, 노조거나 노동조합이란 말은 근로자들이 네,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라고 전국 노동조합 소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속노조가 있고 뭐 언론노조가 있고 뭐 소미방직노조가 있고 뭐 교원노조가 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 전교조 같은 것도 그런 그렇죠, 부류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포스팅을 봤었어요. 네. 왜 KBS가 파업을 하게 됐고 그 방송사들이 파업을 하게 됐는지를 봤는데 KBS가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파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권에는 우파와 좌파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들은 정치 이념이고 주관이라서 설명하기에는 별도로 나중에 해야 되고요. 하여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우파 정권이라고 합니다. 보수 정권이라고 해요. 네네. 그들이 임명한 사장이 지금 현재의 고대영 사장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대영 사장 이전에는 정연주 아까 나오던데. 네, 정연주. 정연주 사장은 보수가 아닌 진보 쪽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때 이명박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네 정권에 지지하는 보도를 잘 안 한다고 바꿨어요. 네,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방송하라고. 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바꾸느냐? 네. 정권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 아니냐?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 네. 그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고대영 사장이 언론의 그 정통성을 잃어서 그렇다. 이어간다? 그런 주장이 있고 그것은 청소년들이 분석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어려울 게보다도 싸움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 많은 사장이 바뀌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그렇게 잡기 시작했을 때 또 그때 사장, 고대영 사장이죠. 그때 정권, 박근혜 정부 때. 예. 네.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었을 때 KBS는 그것에 대한 보도를 일체히 하지 않았다고 어떤 한 포스팅에는 그런데 KBS는 직접 밝히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입니까? 안 왔다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어폐같이 너무 나간 말이고요. 네. 했어도 같은 말을 같은 방송을 보도했어도 네. 얼마만큼 치우쳐 있느냐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고대영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받은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조대현 사장이었을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 가까이 올 때 이명박 정권 말기 그때에 고대영 사장을 임명했던 것 같으네요. 나고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그래도 KBS 그 기사 뉴스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다른 뉴스도 그쵸?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제가 그 외에 서울신문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약간 조금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거를 MB 블랙리스트라고 칭한다는 걸 받고 이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막 청와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안티.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KBS를 감시하는 국가정보원, 이제 약자로 해서 국정원에서 반감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정부를 비판하는 거를 이게 MB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그 연예인들을 다 이렇게 다 모아놔갖고 그거를 KBS한테 넘겼대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슈는 크게 돼도 그게 본질도 큰 것도 아닙니다. 더 큰 것은 정권에 대해 찬양하느냐 비판하느냐, 찬양과 비판 사이에서 어느 쪽에 약간 무게가 더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제 현송월이 온 것도 말했죠. 비판적인 측이 있고 긍정적인 측이 있다고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언론인으로서 방송사로서 대통령에게 혹은 아까 말한 문학인에게 혹은 연예인에게 그런 일들은 꼭 있어 왔는데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세상을 보려고 이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지상파 3사의 뉴스를 보기도 하는데 어떤 이제 대한민국 국민분 한 분이 그 KBS 기사에 댓글을 단 걸 봤어요. KBS 고대영 사장 때에는 국정농단 사태 보도를 아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지금 와서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에 난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그랬다고 하는데 할부지. 또 거기에서 가장 한 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제청을 의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제청을 의결한 게 아니고요. 그런 제청은 제가 했다고 그래요. 제가 했다. 예, 그건 이제 방송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구제로 보면 KBS 사장은 누가 너 사장해 이렇게 할까요? 이사회에서 11명의 그럼 이사회는 누가 이사로 임명할까요? 이인호? 이사장이고. 이인호는 이사장이고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아까 말한 중에 10명이 참석했다 그랬어요. 그 중에 6명이 찬성이고 1명이 기권이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디 갔는가가 아까 뉴스에서는 들었습니다. 그거 어디 갔어? 그거 3명이 불쾌함을 토로하면서 그냥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그걸 표결 거부라고 그래요. 표결 거부. 나는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 표결 거부로 3사람이 나가고. 그럼 기권이랑은 뭔 차이입니까? 기권은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장에 있은 거고
투표장에 없어 나간 건 표결 거부고 표결 자체 거부고 뭐 어떻게 말을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이사를 누가 임명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사를 누가 임명할까요? 사장 아닌데? 아니 사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거예요. 저 그거 아까 전에 했는데 어디 있어? 임시 이사 아니야. 이사라고 하는 건 11명은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반국영이에요. 공사가 하는 방송이라서 한국방송공사. 그래서 그건 국민의 방송인데 MBC하고 많이 달라요. 그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몇 명, 여당 측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야당 측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야당은 무슨 얘기인가 알죠? 네. 그렇게 해서 언제나 비율이 여당 측에 1명 정도 많게 뭐 6대5라든가 7대4라든가 이렇게 임명을 해요.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당 측에서 임명한 사람은 여당 측에 표를 주로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회를 해서 이번에 6명이니까 11명 중에 이미 과반수가 됐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임 제청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3일이죠? 네. 오늘 이제 0시 이전에 결재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 9시부터 직무가 정지돼요. 그럼 9시 30분부터 KBS가 정상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여기 기사를 보면은 총 파업을 이제 141일. 네. 이제 147명이 총 파업 종료 후 원활한 방송을 통해 지난 1일 업무를 복귀했다고 하는데 업무 복귀가 되면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파업한 것은 주로 드라마 같은 것은 정규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해요. 외주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규 노조,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노조도 새 노조가 있고 전 노조가 있고 두세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네. 그러면 그 노조 중에서 어떤 측은 복귀했고 어떤 측은 안 하고 했는데 주로 아나운서와 기자가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도 기능이 이번에 완전히 중단돼 있은 거죠. 그러면 드라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방송은 첫째는 뉴스 아나운서와 기자죠. 그들이 파업을 하는데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근데 할아버지 근데 파업을 하기까지 그렇게 한 명이 나는 파업할 거야 라고 해서 파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에서 결의가 돼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원이 1000명이라면 1000명 중에 과반이 참석을 해서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뭐 이런 절차가 있죠. 그렇구나. 근데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아나운서가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운서 했다 나중에 방송국 사장도 해야 되지 않나요? 저 그랬다가 막 나중에 욕먹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아예 안 해야 되긴 하는데 좀 두렵죠. 욕먹을까봐.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방송 아나운서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데 방송의 종류가 뭐 있어요? 방송의 종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이런 거 아니죠? 그렇게 그거는 이제 기자의 분류고 스포츠 기자, 연예 담당 기자, 문화부 기자, 무슨 정치부 기자, 정당 출입 기자, 법원 출입 기자, 경찰 출입 기자,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그렇게 알려지는 거고. 기자가 다 똑같은 기자가 아니죠. 네. 출입 기자가 다 달라요. 출입처가. 그런데 방송의 종류랑 크게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방송도 있고. 그렇지. 인터넷 방송도 있고 그렇게 인터넷 방송, 라디오 방송, DJ 방송. 그러니까 글자로 하는 것은 신문이고 말로 하는 것은 방송인데 방송에서 오디오만 나오는 것은 라디오 계열이고 영상까지 나오는 거는 텔레비전 계열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라디오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정규 9시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9시는 누구네 9시? KBS? KBS면 좋겠어요. 그걸 메인 앵커라고 하죠. 그러려면 눈을 예쁘게 떠야 돼요. 카메라를 잘 보고 그리고 집중을 잘해야 돼요. 하여튼 방송이라는 건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해를 많이 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것을 말한다면은 크게 국영방송과 민영방송으로 갈려서
국영방송이라는 국가가 세운 거예요. 그걸 공사로 분리를 시켰어요. 그 KBS예요. K 그럼 KBS는 맞아. 무슨 돈으로 그 방송국을 운영하냐? 국가의 돈. 국가의 돈이 아니고. 아니 그 세금. 아니고. 아니 그건 세금은 다 운용하고. 아니고. 시청료라는 게 있어요. 시청료. 시청료. 그 광고비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거는 틀려요. 아니구나. 그거는 시청료라고 해서 네. 한 집안에 한 집에 2,500원인가 3,000원씩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각자 내지 않고 전기세에 붙여 나옵니다. 그것이 전 국민이 각 가정마다 다 내니까 네. 우리나라가 한 2천만 가정이 된다면은 2천만 가정에서 뭐 3,000원, 2,000원씩 내면은 월 그렇게 내면은 어마어마한 돈으로 운영되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 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건 어딜까요? 뭔가 민하면은 약간 좀 민사 막 그런 거 할 때 그건 아닌가요? 미소하고 나하고도 세울 수 있어요. 그건 이런 거 인터넷 방송 인터넷 아닌가? 방송이 아니에요. 그거 좀 다른가요? 민영 방송하고 다른 건데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거고 케이블 TV는 케이블이라는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민영 방송은 MBC와 SBS가 있는데 그들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조금 특정한 물건을 이렇게 구매하라는 그렇지. 그런 건 광고 방송이에요. 그리고 광고비에 의존을 하는데 광고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정부에서도 광고비가 나오고 기업체에서도 나오고 무슨 제품 광고도 하고 뭐 모델들 나오는 거다 광고 방송인데 이런 것은 이 SBS의 경우도 대전에 있는 우성사료라는 데서 지분을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출발했을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방송국을 하나 세우는 데는 얼마나 드느냐? 한 1조 듭니다. 1조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종편이라는 게 또 있죠. 종편과 단편 말씀하신 거예요? 단편 방송이라는 건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하는 건데 단편 편성 채널. 나 다른 종편이라는 건 TV조선. 장편이랑 단편이. TV조선 채널이 MBN 이런 게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해서 종편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도전문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뉴스 TV와 YTN이 보도전문 채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것을 총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정부에. 노동조합 아니고 거기는 각 회사의 직원들을 노동조합이라고 하고 그걸 총 관장하는 부서가 어딘가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해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시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 종편이라는 것을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지금 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군사정부 시대로부터 거쳐서 이렇게 오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2개가 돼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그 사람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할아버지처럼 이마가 이렇게 많이 벗어진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그들이 방송국 허가를 취소를 할 거냐 연장시켜 줄 거냐 하는 것을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되게 방송이라는 게 진짜 너무 간단하고 딱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심의를 거쳐서 탄생하는 게 하나의 방송인 거네요. 그것은 어떤 거로 결정되는가 하면 방송법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던 방송법. 방송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운영한다. 근데 방송의 역사를 보면 원래 우리나라가 방송국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뭐 미국에도 처음엔 없었겠죠? 네. 우리나라에 처음 일제에서 해방될 적에 무슨 방송을 이용해서 일본이 항복한다는 걸 들었을까요? 미국에 있는 방송 아닌데? 50% 점수는 나왔는데 50점은 나왔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VOA? 네, VOA. 미국도 가봤지? 네, 가봤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가봤지? 네. 그것이 그 이전에는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어로 된 방송을 여기다가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복한 것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여기서 하는 말이 뭐 헬스라든가 헬스라고 그래요. 네. 주파수 그래서 킬로 헬스고 기가 헬스 이런 게 있는데 방송법에서 그런 걸 다 해가지고 방송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규정에 맞게 그런가 하면 방송은 공중에 떠다니면서 한 번 만들면은 1,000만 원을 들어 만들었다. 그러면 칫솔은 1,000만 원어치 만들면 1,000만 개를 만들지만
방송은 1,000만 원어치 만들어 가지고 5억도 벌 수 있고 1억도 벌 수 있어요. 이게 재료비가 0원이 빵원. 여럿이 쓰니까 옷은 하나 가지고 한 사람밖에 못 입잖아. 방송은 우리가 여기서 찍은 거 이것을 수백 천만 명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네. 방송의 파급 효과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방송을 통해서 국가가 경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방송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쁜 말이 나가면 대통령의 국정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네. 재당선하는데 지장이 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송국이 태클을 건다고 하는데 방송국에서 회방을 놓거나 오해를 해서라도 잘못 분석을 해주면은 편성어리 온 것도 이쪽에서는 평양 올림픽이냐 평창 올림픽이냐 이렇게 말을 걸을 때 중심을 딱 잡아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맞아 평양 올림픽이야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그건 우파 방송이 되겠죠. 네. 그러면 평창 올림픽인데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평창 올림픽이 원래 맞아요. 그렇죠? 평창 올림픽이 약간 비꼰 건가요? 비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 받는 게 지식 수준에 따라 틀려요. 배우지 않으면은 이 방송을 이해를 못하면 현성을 저런 면에 뭐하러 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직 방송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방송이 국가와 안보와 남북 문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또 심각해지고 관심이 달라지죠. 자, 고대영 사장 이제 내일부터 물러나면은 무엇이 변화가 옵니까? KBS 그 정규 방송들 방송이라 해야 되나? 뉴스가 부활합니다. 방송은 짜라란. 계속했어요. 방송은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는데 네. 뉴스가 10명이 만드는 뉴스와 5명이 만드는 뉴스와 100명이 만드는 뉴스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다 내일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방송이 제대로 큰일 날 뻔했다. 왜 큰일 날 뻔했을까요? 지금 좀 파업이 안 끝났으면 왜 큰일 날 뻔했지? 올림픽을 며칠 안 두고 있는데 KBS가 지금 파업이 풀리지 않았더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주간 방송사 국영방송과 마찬가지인 KBS가 거기에 가서 취재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약간 조금 나라망신 될 것 같습니다. 나라망신이죠. 자, 오늘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고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소식인데 정말 반가운 눈 소식이네요. 예쁘게 뜨세요. 네. 자, 맞춰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저희 청소년 시사 토크 콕톡 오늘의 주제는 KBS 고대영 사장 해임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시사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